안녕하세요. 이긴 부동산의 이씨입니다. 김씨입니다. 네, 오늘 해볼 얘기가 가장 비싼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또 어딘가. 요게 사실 부동산 한다는 사람들이 좀 아주 좋아하는, 관심 받기 좋은 소재. 맞아. 네.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비싼 아파트 1위부터 10위 뭐 탑10 해가지고 좀 자극적으로 해서 그거 보여주면 뭐 어쩔 거야. 100억이고 200억이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자괴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만 좀 느끼는. 근데 요새는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자괴감도 안 느껴져. 그냥 뭐 100억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그냥 뭐 그냥 그러지 않아요? 아무 느낌이 없지 않아요? 100억에 대한 느낌이. 그래도 그냥 근데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목적 분들이 보면은 좀 짜증 나는 좀 기사죠. 아무튼 이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해가지고 좀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 요거 이제 다른 데서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매매가 기준입니다. 1년치 탑10 가장 비싼 아파트. 가장 비싼 아파트. 빠밤 1위 매매가 기준 한남 더힐, 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고요. 약 93평형이고 82억에 거래가 됐어요. 여기는 뭐 유명하잖아요. 연예인들 진짜 많이 살고요. 네. 여기까지는 좀 비슷해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 이런 거만 하는 거랑. 보여주니까. 네. 그리고 평당 8,800만 원여 이제 이 가치를 쳐가지고 이제 82억에, 이건 실 거래된 신고가 기준입니다. 82억에 거래가 됐고, 이게 보시면 1위가 아까 지금 보시 한남 더힐, 요 한남 더힐이고요. 82억. 그리고 2위가 청담동 상지 리치빌 카일룸 2차. 이것도 이제 평수는 비슷하죠. 92평. 64억 5천. 요 갭이 좀 있어요. 갭이 좀 있고. 그리고 3위가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요거 들어보셨죠? 갤러리아 포레는 뭐 원체 유명한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은 게 네. 서울숲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수동 앞에 그렇죠. 공원이 굉장히 크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네. 갤러리아 포레 내 앞마당이 그냥 그 서울숲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한 입지가 좋고 영구 한강뷰에 한강뷰에 그 공원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입지적으로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단지입니다. 아니 대단지란다. 평수도 크고 지금 한남더힐도 평수가 굉장히 크고요. 네. 그러니까 삶의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따지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상지 리츠 이제 2차인데 네. 1차, 2차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네. 굉장히 고급 주택입니다. 굉장히 초고급 주택이고 1차하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요 시리즈가 있어요. 네. 삼성동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붙어 있어요. 요것도 지금. 3차 또 있고. 3차는 입지가 나빠요. 입지가 나쁘고 2차하고 1차가 입지가 굉장히 좋고. 그렇죠. 입지 차이 때문에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가격 차이가. 여기는 지금 한남더힐은 뒤쪽이 이제 굉장한 숲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고, 네. 그리고 좀 높은 데로 가면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근데 뒤쪽으로 그냥 배산임수의 위치에 잡혀 있는 게 더 힐이고, 네. 상지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영동대교 아시죠? 영동대교. 네, 영동대교에서 그냥 바로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붙어 있는 초호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단지도 아니고 한남더힐하고 상지하고 차이 나는 이유는 대단지하고 네. 대단지가 아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입지상으로 교통편으로는 솔직히 좋진 않아요. 대중교통편으로는. 그러니까 돈 있으신 분들만 좀 사는 거고,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입지도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리고 올림픽대로로 바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여기는. 상지 네. 같은 경우에 상지, 그리고 3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동대교 빠져나와서 한강뷰 이런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영동대교 그 사거리인가? 하나, 둘, 삼거리라고 표현해야겠네. 네, 삼거리, 네, 네. 영동대교 삼거리에서 바로 붙어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청담동까지는 대략 얘기를 드렸으니까, 여기 이제 반포동, 레미안, 버스티지라고 여기 48억이고요. 그리고 청담동, 뭐 압구정동, 뭐 익히 많이 본 데예요. 네, 진짜 네. 많이 보고 뭐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전달도 많이 하고, 그쵸. 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지금 이 씨가 준비를 했던 거에 중에서 네, 잘 보시면은 이게 언론에서는 전용 분양 지금 평수 이 씨는 이것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네. 평수 보세요, 평수. 다 대형 평수죠. 그렇죠. 그렇다고 대형 평수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돈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82억짜리 뭐 하나 사는데 뭐 필요합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신경 쓰 이거를 너무 근데 언론에서는 이걸 뺐다는 거죠. 평수를. 그냥 좀 자극적으로. 그쵸. 그냥, 예. 금액이 높고 그냥 네. 이 상상은 우리가 하기에 똑같이 우리가 사는 그냥 30평대 조금 넓은 그쵸, 40평대 아파트 네. 같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평당가 뭐 8천만 원, 뭐 선에서 6천만 원, 5천만 원도 보이고요. 4천만 원대도 있고. 네네.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신 분들은 교통망보다 어차피 승용차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뭐 최소 뭐 S500 그쵸. 이상 끌고 네. 다니시는 분들 우리나라 상위 진짜 0.5%? 네. 네, 그 정도 되시는 분들만 사시는 곳이라서 자괴감 빠지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자기가 뭐 그런 거 느끼지도 않을 정도로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둔해진 거죠. 좀 그쵸. 이런 금액에 이게 1위부터 10위 사이 차이를 보면 거의 뭐 2배 차이잖아요. 근데도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43억은 오히려 그냥 싸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뭐라 그러죠? 좀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1위하고 10위 보시면 압구정 현대잖아요. 한양. 네, 압구정 한양이잖아요. 압구정 한양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은 한남더일 따라잡습니다. 네. 네, 확 따라잡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렇죠. 네. 이거가 좋으니까. 네, 또 넘어가 시간이 그래서 너무 길어서. 요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평당가가 1억이 넘는 곳들이 있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네, 보셨을 텐데 여기는 1억이 넘는 데가 없잖아요. 네. 지금 최고가로. 아까 뭐 김씨가 얘기해 준 대로 평수가 이제 높다 보니까 그렇게 1억이 안 넘어도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이제 전체 매매가가. 그래서 요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재 개그를 하나 하면 네. 우리나라에서 좀 비만인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 개포동? 어떻게 알죠? 이런 걸? 아재예요? 이상한 개그하고 있어. 네. 개포동 맞죠? 개포동. 네. 그러면은 조금 덜 비만이. 반포동? 아 나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재미없어요? 내가 독감 때문에 머리 이상해진 것 같아서 주사 맞으라고 했죠 내가. 아무튼 이제 평당가 기준으로 이게 괜히 그 아재 개그를 한 게 아니라니까. 평당가 기준으로 하면 다 강남이지 뭐. 네, 여기 1억 3,300만 원. 요게 이제 작년 11월 이제 2019년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 올라갔어요. 얘네들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개포동, 여기 서초구 신원동, 개포동 2위부터 11위까지 개포동이네요. 개포동이고 여기 강동구 둔촌동이고 제게 이제 여긴 재개발, 네, 재개발 들어간 거고 그리고 반포동 있죠. 반포동 있고 아크노 리버파크도 여기 대치동. 네, 이거 신축이에요. 신축이고 신축이라서 좀 더 올라간 거 1억 넘었던 데가 최초로 발표됐던 거 여기잖아요. 지금 이 씨가 체크해놓은 아크노 리버파크. 네네네. 굉장한 상승률이 보였던 곳이었고 네. 한강뷰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그렇죠. 예. 근데 교통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남더 힐보다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상황은 이제 재개발 수요를 보는 이제 그런 입지들, 네. 그런 데들 이제 개포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주류 이제 그 순위를 차지를 했고, 그렇죠. 평당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 드리면은 신축 아니면 재개발 들어갈 이제 직전에 놓여 있는 아파트 네. 딱 두 개로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반대로 8평, 14평 소형 평수가 이제 주를 이룬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네. 뭐 원래 예전 아파트들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뭐 42평 좀 그렇긴 한데, 네. 네, 거의 다 20평대 미만으로 보시면 돼요. 평당가 높은 데들은. 요거는 이제 전국 기준으로 하면은 그냥 강남 따라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요거는 뭐 논란이나 뭐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봤을 때 매매가나 이런 평당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가요? 사실 우리한테?
그냥 눈욕이나 뭐 이렇게 그냥 논란거리로 그냥 뭐 가십거리 정도는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부동산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한테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중요한 저기 김 씨하고 같이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올랐냐 상승률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거 상승액이 얼마나 올랐냐 그게 많이 오른 아파트들이 더 좋은 거거든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선 그런 거죠.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사실 상승률이 적어도 아까 본 한남 더일 82억짜리 같은 경우에는 10%만 올라도 8억 오르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순위에 있을까요? 없잖아요. 지금. 네, 제가 준비한 거에는 상승률 기준에 뭐 여기는 이제 상승률이니까 그런데 이거 150%대 오른 이제 단지부터 59%뭐 이렇게 오른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승액 기준으로 해도 작년 1년 동안 이제 5억 정도 오른 데가 이제 최고 상승액을 보인 데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최고가를 찍어 그 얘네들은 뭐 진짜 심지어 10%만 올라도 뭐 단숨에 넘잖아요. 그런데도 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 씨나 저나 이제 뭐 다른 것들이나 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왜 강남만 보냐? 아파트가 좋은 건 맞고 한데 강남 물론 청약 받아가지고 하면 진짜 그게 로또 청약인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걸 받을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점수 가지고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네. 자격이나. 지금 이 씨가 말한 대로 해서 그냥 큰 틀에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씨가 네.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청약 점수가 60점, 그러니까 60점까지 되신 분들이라면 로또 청약 받으시면 돼요. 그쵸. 그렇죠.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개포동부터 포동포동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개포동부터 들포동한 사람이나 반포동까지 그런 곳에 있으면 지금 재건축 아니면 신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재건축 하시는데 이제 분상제도 시작하니까 네. 점수가 되시는 분들은 받으시면 돼요. 네. 아니면 그냥 돈이 많으신 분들이면 사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다음 페이지가 네. 상승률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들고 있는 돈이 나는 얼마밖에 없어.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렇죠. 그럼 이런 곳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얘기하는 기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상승액에서도 상승률하고 상승액이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전혀 강남이 없어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돈에서 왜 꼭 굳이 강남을 네. 보냐고 저희가 계속 그 전부터 방송에서도 언급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상승액 기준으로 봐도 강남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괴감 그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자괴감이 든다. 강남을 못 들어가서 그렇지. 그럼 벌고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드는 자괴감은 청약 점수도 안 돼. 돈도 그러니까 없어. 반경 그러니까. 38km 이씨. 네. 그리고 언론에서 때리는 거는 80 몇 억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왜? 근데 이제 이런 대로 이제 굴리시다 보면은 돈 버시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 재미도 붙으시고 하다 보면은 그렇죠. 저처럼 꼭 굳이 강남으로 들어올 생각이 이제는 안 들어요. 그렇죠. 왜? 딴 데 기회가 많거든. 맞아. 그냥 상승액, 상승률 이거를 꼭 다 한번 천천히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시면은 네. 공통점이 있어요. 3가지. 뭐가 있을까요? 신규 교통망 들어오고 네. 교통망 좋아지는 거잖아요. 뭐 속초도 그렇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렇지. 네, 그거 네. 그런 쪽으로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신축. 그것뿐이야. 그렇지. 공통점이야. 그렇죠. 여기 네. 상승률을 봐도 그렇고, 그렇죠. 네. 상승액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다가 보니까 우리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아는 뭐 단지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씨도 딱 집었던 곳이 네. 어디였죠? 딱 눈에 들어왔잖아, 우리는. 이게 이것도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네.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최고 상승률을 보였던 지역. 그게 바로 요거는 좀 형광펜을 키겠습니다. 상승액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네. 보시면 여기. 그치, 대전이 요거. 확 들어왔어, 눈에. 그리고 여기. 또 있잖아, 대전. 네. 요 크로바. 이 씨 하나 또 말했던 데 있잖아요. 벼량동. 누가 사셨죠? 저기. 언급은 하지 마세요. 예, 누군지. 네. 네. 아무튼 뭐 그 좀 그 중요 요직에 청와대 그쵸, 계신 예.
네, 그분 뭐 이렇게 팔았던 요 벼랑통,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정도. 네. 그리고 대전이 여기는 많이 없네. 상승률을 봐야 되나 보다. 상승률에도 들어가 있고 상승률에 상승액에도 들어가 있잖아. 네. 근데 요거 대전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그냥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거는 좀 투기 세력이 단합을 해가지고 좀 투기를 했어요. 그러다 맞아. 보니까 자기네들이 매수하는 금액으로 이 그 시세를 좀 조작을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주식으로 말하자면은 좀 작전 세력? 네, 작전 세력 역할을 좀 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들이 올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네. 이게 급등하는 지역들은 항상 투기 세력이 같이 실수요하고 투기 세력이 같이 지나가니까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빨리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대전 이제 둔산동 여기 그 크로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 조건이 좋아요. 좋죠. 그 대전 시내 한복판에 있고 서구입니다 여기. 대전에서는 서구 둔산동, 대전에서는 둔산동이 탑입니다. 입지 조건으로는. 네. 학교도 이제 주변에 많이 이제 있고. 학군 좋고. 네, 그리고 네. 시내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대전 서구에 이제 최대 그 백화점도 걸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 거리예요. 그쵸. 둔산동 같은 경우에 잠깐 미안해요 이씨. 네. 둔산동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입지 조건 자체가 얘도 그 크로바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혐오 시설이 단 1도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수요자들까지도 바라보는 곳이 대전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노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 투기 세력이. 그걸 노리고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그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갭 투자 형식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액수를 이제 올려놓고 실수요자는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6, 7억대 아파트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14억, 15억이 됐어요. 근데도 여기 현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 이 가격에 매수한다. 그러니까 너무 거품이라는 그 평가가 이제 지배적인데도 실수요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밖에. 진짜 실수요자 몇 명 없었고 이렇게 네. 올라가면 거의 다 투기 세력이야. 외부 지역.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투기하던 이 친구들이 대전에서 하다가 부산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 부산의 투기 지역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고속버스 타고 내려갔다는 그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얘네들이 이제 단체적으로 이제 작전 세력을 펼치면서 1진, 2진, 3진 이렇게 나눠서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아예 기획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3억에 매입을 합니다. 3억에 매입을 하고 뭐 당연히 이제 전세가는 낮았겠죠. 지방이고 하니까. 그랬는데 2진이 이 3억 이상으로 이제 시세를 이제 만들어요. 또 이제 추가 세력이 들어와서 그러면 전세를 3억에 매입을 해놓고 3억에 놔요. 1진이. 그러면은 아무 돈을 안 들이고 투자를 한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1진이 3진이 또 됩니다. 또 더 높여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또 갭 투자 형식으로. 이 1, 2, 3진이 그때 한번 방송에서도 이 씨가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개사들이 아니고요. 네네. 컨설팅을 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 이제 설명을 한번 해주면 한 번 받을 때마다 100만 원, 입지 찍어주면 20만 원. 그렇죠.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네.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네. 네. 그러니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는 데들도 있겠죠. 있어요. 네, 있는데.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좀 이렇게 거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작은 바람이지만 빨리 좀 단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좀 근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왜 이렇게 당하냐? 가치 평가를 이제 뭐 입지 조건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아까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교통 좋아지고 네, 재개발, 재건축 네, 그런 요건 아니면 신축 아파트 그런 건데 대전이 갑자기 떠오르게 된 건 대전 아까 제가 둔산동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입지 조건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도
그 시세보다 너무 급등했던 데가 얘 크로바예요. 그 옆에 아파트들은 얘 지금 한 반값? 그리고 저기 하나 더 있어요. 그 저기 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두 글자인데 그 미음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그 하여간 그러니까 뭐 그런데도 그냥 같이 거기도 세력이 투기 세력이 들어간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이 크로바 말고도 그 아까 제가 미음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세 군데를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네. 하여간 대전 그 둔산동 지금 이 씨가 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투기 세력이 진짜 분명하게 여기는 존재를 하는 거고요. 네. 둔산동하고 비슷했던 데가 그 예전에 광주광역시 사례로 봐서 네. 네, 봉선동이 있어요. 봉선동 거기가 작살이었죠, 진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작살나게 그 투기 세력들이 몰려가지고 네. 서울에 관광버스 배절해서 갔던 곳도 거기 봉선동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해. 봉선동도 입지 진짜 좋아요. 거기도 대기 수요도 이제 실수요로 대기 수요가 있는 곳인데 너무 지금 거품이 낀 상태에서 조정 기간이 왔어요. 네.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다. 봉선동도. 근데 다시 이만큼까지 오를 수가 있을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문이고요. 네. 둔상동도 지금 크로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명히 그 조정 기간 옵니다. 그렇지. 네. 근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은 조금 기다리시다가 아니면 그 옆에 것들 사셔도 돼요. 그렇죠. 충분해요. 네. 네, 꼭 크로바 아파트 안 사셔도 돼요. 네. 제 말은 그거예요. 근데 크로바 아파트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돌팔배질 맞을 수 원래 있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됐던 네. 세종 같은 데는 요 순위에 빠졌어요. 21위까지 제가 준비를 했지만 네네. 뭐 후순위로 굉장히 밀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세종 같은 경우는 진짜 다 좋았고 진짜 핫했던 데인데도 이런 데서도 다 이제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어떤 지역이 투자 가치가 높을까요? 어떤 곳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다 똑같고 호재가 있는 곳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만 저희가 눈에 들어왔었잖아요. 네. 교통, 네. 교통 좋아지고 그리고 교통이 직접 영향권에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네. 그리고 신축. 네. 신축도 입지가 좋아야지 오르겠죠. 근데 그렇죠.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신축 아파트들은 입지가 정말 다 따봉입니다. 따봉. 그죠. 아까 그 오금동을 이제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게 그냥 최고 외곽에 있던 그냥 외면 봤던 지역이었지만 교통이 들어오고 그 외곽 쪽으로 또 수요들이 이제 수요가 아니고 이제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로지 최고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것만 중요하고 그게 이제 이 사람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보게 만들고 굉장히 그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것만. 네,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 신문에 나온 건데 그 아파트를 이제 사시는 분 10명 중 4명은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아파트 시장에. 근데 솔직히 말해 막 투자 목적 없다 그렇지만 다 그래. 그치. 그냥 내가 실제로 살더라도 올랐으면 좋겠죠. 그렇지.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실수요자들도 네. 그래서 다 거기를 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좀 더 좋은 거, 뭐 그렇지. 학교 가까운 거, 그렇지. 뭐 교통, 뭐 여갑 이런 데를 찾는 거거든요. 그 이치랑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만 보면 돼요. 네. 굳이 강남, 뭐 강동, 강남 4구, 뭐 송파 이런 데 찾아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투자 목적이시라면 네. 그거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교통, 네. 호재가 있으면 이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당연히 신축 아파트는 서울에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청약 광풍이 부는 거고 네.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보시라는 소리예요, 입지. 그렇죠. 네. 저희는 항상 결론이 똑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지. 그치. 완전 이게 기초니까. 부동산의 원리고 네.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 지역은 예외입니다. 이런 게 없어요. 없어. 네. 맞아. 없어야지 맞는 거예요. 오를 곳은 어디든지 오르거든.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라고 해서 계속 지금 다른 사례로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은 뭐다? 교통. 네. 네. 입지예요, 입지. 네, 입지하고 일자리. 그렇죠. 네, 학군까지 보실 때 통합해서 보기는 하는 건데. 수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